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여자가 13명과 그리고 추천인 5분 그리고 크리틱 진행해 주신 강순 선생님 이렇게 다 함께 있는데요. 지금 조금 길이 막혀서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석하신 분들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에 별로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장에 여러분들 바닥에 앉게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석 달 동안 하는 이 생화전을 통해서 한 번쯤은 테이핑하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는 저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련할 자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하신 분들 간단하게 이름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끝에, 저쪽 끝에 계신 분이 명수민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정영 작가입니다. 김혜인 작가고, 박혜인 작가, 서수영 작가, 박주호 작가, 최수연 작가, 정선정, 그리고 유한수, 백경호, 전현선, 조성 작가이고요. 이렇게 참여작가 그리고 2명이 지금 아직 이 자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계신 분들은 추천인 선생님들 중에서 제 바로 옆에 최수연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최수연 선생님 계시고요. 유수연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사를 진행을 담당한 하이스컬레이션 크리에이터 이성훈입니다. 오늘 진행은 1부는 강순 선생님이 이번 전시에 대한 총평하고 그리고 참여작가들과의 크리틱 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2부는 제가 추천 선생님들께 이번 전시 참여하시면서 어떤 소회라든지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 생각하시는 네 가지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씩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화가 오가다 보면 조금 시간을 약간 유동적인 것 같거든요. 최대 사람들에서 한 5시간까지는 전체 일정을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겸 어떻게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하이스컬레이션이 젊은 세대의 작가를 조망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미래가 끝났습니다라는 전시로 매체에 상관없이 12명의 작가들의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전시는 어떤 전시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가 박진환 작가 페인팅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시를 보러 온 많은 페인팅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박진환 작가의 개인전이 이 주력지만 선물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박진환 작가가 40대 초반 작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시를 보고 전시뿐만 아니라 요즘 그 회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저하고 나눴던 분들이 그 40대 중간 그리고 30대 후반 그런 40대 전후반 작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작가들이 자기네들이 2000년대 그 후반에 2008년, 9년 한참 그 미술시장 붐이었을 때 그럴 때 그 회화하던 그 풍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요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요즘 그 회화하는 그 풍경하고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젊은 친구들이 회화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대외적으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나가서 전시를 해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회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폭넓게 그 시야를 보면서 과연 우리 회화에는 어떤 계보가 있을까? 그런 이제 외국에서 작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전시가 한 번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아예 젊은 작가들 전시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추천을만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서로 그 작품에 대한 소통을 저희가 또 평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그 대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올해 저희 전시뿐만 아니라 회화 전시가 많이 붐을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시들하고도 조금 비교가 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회원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 도움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부터는 이제 전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강수 선생님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에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아마 여러분이 여기 그쪽 같은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 있는 건 그만큼 여러분 작업하는 거 내지는 또 앞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제가 미리 선입견인데 여러분들이 다 젊어 보여서 심지어는 어려 보여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같아서 연령대를 그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여기 작품이 걸려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특히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 활동을 한다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궁금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제 역할은 모더레이터 겸 또 크리틱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진행도 할 거고 크리틱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참여 작가들의 얘기를 끌어내기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어떻게 봤는지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시간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좀 의미 있게 듣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많이 하진 않았고요. 며칠 사이에 잠깐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우리 아티스트 톡 내지는 크리틱에서 전제를 하고 싶은 게 이 전시의 어쩌면 태생적인 조건이고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절대로 저는 여기서 참여 작가와 추천 작가 이런 구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를테면 학생과 선생님 관계 이런 식의 비문법적인 거는 하고 싶지가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작가분들에게 제가 관심이 가거나 작업을 볼 때도 그런 전제 조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말하자면 미적인 관심사에서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말하자면 미술이라는 게 맨날 똑같은 게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나이나 지역이나 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상관없이 동일한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 한은 변화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변화는 각 기준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식으로 변화의 내용이 짚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세대겠죠, 세대. 말하자면 지금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이제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회화, 특히 장르를 좀 정확하게 지목한 전시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내지는 다른 것으로서의 회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관심이 많지만 이게 어떤 세대라든가 아니면 굳이 추천자와 피추천자라든가 선생님과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전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우연찮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강조하는
그 뭐 글도 있는 것 같고 반응글도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젊은 작가들을 잘 모릅니다. 뭐 한두 명은 실제로 저하고 뭐 인연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을 모르고요. 그리고 작업들도 여기 전시에서 처음 봤어요. 그건 뭐 제가 과문해서인 경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기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선입견이나 시쳇말로 어떤 연출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작품에 대해서 고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궁금한 것도 사전에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아주 노멀하거나 중립적이거나 내지는 추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이트에서 알려준 어떤 정보에 따라서 오늘 제가 이 키 컨셉으로 내놓은 것들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분들은 들으셨어요? 듣고 그 키 컨셉 중에서 이건 내 거 아닌가? 내 얘기 아닌가? 라고 했던 거 좀 짐작이 가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건 내 거에서 갖고 왔거나 내지는 나랑 관련될 거야 라고. 의외로 별로 없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쓴 글과 또 작업들을 가지고 이 얘기는 꼭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식으로 컨셉을 추출했는데요. 일단 제가 급하게 근데 도록 보고 글 보고 그냥 추출한 건 아니었고요. 작업을 봤던 거랑 이 도록의 이 작가분들이 쓴 내용들, 참고로 저는 선생님들이 쓴 얘기, 대화들 이런 건 안 읽었습니다. 별로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작가들이 쓴 내용들과 여기 내놓은 작품들과 뭔가 굉장히 묘하게 일치하거나 내지는 갈등을 벌이거나 모순을 이루거나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좀 넓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회화 내지는 한국 젊은 화가들, 페이터, 뭐 그냥 아티스트라고 넓게 말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 한정했을 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흥미롭겠구나. 그리고 좀 거창하게는 이렇게 해서 한국 동시대 회화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컨셉들을 좀 뽑았습니다. 그 컨셉들이 뭐냐면요. 미리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진행과 반복 속의 회화, 그다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 그다음에 최선의 그림, 그다음에 보들레르 신화 비평 말고 그림, 돼지 인간, 그리고 그리기 드라이브, 그다음에 회색 또는 우회, 그다음에 나만의 코드, 엔드 오어 다른 가치관, 그다음에 잠, 빛, 온도, 그다음에 가난한 오브제, 그다음에 말없음, 다수성 이 정도로 뽑았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글 안에 있는 용어들을 갖고 온 경우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용어를 좀 붙여본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추출을 했을 때 일단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이 전시에 대한 짧은 리뷰를 해보자면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따가는 이 컨셉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작가분들하고 대화를 할 거고요. 이 컨셉들을 추출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어떤 이 작가들의 스테이트먼트, 작가 노트들에서 뭔가 그래도 흥미로워 보이는 단어들을 그냥 이렇게 선정적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전시를 봤던 그리고 전시를 보면서 이런 태도들이 되게 새롭거나 다르거나 내지는 나한테는 좀 이렇게 손이 들여다 보이는데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과 결부시켜서 용어를 좀 추출해 봤던 건데요. 첫 번째 진행과 반복 속의 회화라는 말은 진행과 반복이라는 말은 전현선 작가
네. 조정선 작가의 글에서 흥미롭게 발견했던 거고 아마 이 작업들인데요. 꼭 이 작가의 이 작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진행이랑 반복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여러분 세대 작업들을 세대란 말을 잘못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룹을 말한다면 그 작업의 미술에 대한 태도를 압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작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우 마스터피스로서 이렇게 확정된 어떤 작업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세스, 온고잉 상태의 것들로 미술을 내지는 정말 심각한 의미에서 회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자기랑 같이 행동하는 어떤 것으로서 회화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계속 뭔가 다르고 새롭고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것 같잖아요. 온고잉,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또 역설은 일정 정도의 장르의 반복, 형식의 반복, 기술의 반복, 모티프의 반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과 반복 속의 회화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 싶고요. 또 이 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최수연 작가 네. 그림도 재밌었는데 그림하고 이 그림 좀 따로 놓은 것 같긴 한데 최수연 작가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길에 가는데 이렇게 왜 우리 있잖아요. 너무 듣기 싫은 그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그 외침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청당 아니 예수 청당 불신주의인가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쳐가지고 그런 종교 활동을 하거나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말 그리고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랑곳하지 않은 에너지라고 말을 좀 압축을 했는데 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아나무인일 수도 있고 내지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림 드라이브라는 용어랑 결부되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생산력을 높이는 어떤 욕동일 수도 있고 디자이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게. 이거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는 최수연 작가가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근데 제 판단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게 제가 편견인데 요즘 젊은 작가들한테서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에너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아랑곳하지 않는 것보다는 계산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신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되게 성실하고 모범적인 작가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건 말하자면 우리가 참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추구하는 의미에서는 참 드물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가 굉장히 재밌고 작업들도 다 좋았는데 여기서 리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 심지어 막 말릴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에너지는 못 느꼈어요. 이 전시에서. 그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구해가는 어떤 뭐랄까 영민한 작가 그림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긴 하는데요. 근데 보들레르 신화 비평 말고 그림은 이 누구죠? 네, 보들레르를 그렸어요. 제목에 그죠? 보들레르를 그린 건 아니고 제목에 보들레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거는 짧게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보들레르는 시를 쓰거나 비평을 했거든요. 살롱에 대한 되게 시니컬한 비평을 그랬잖아요. 19세기
작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정유선 작가인가요? 예. 왕선동 작가의 작품은 보들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림 속에 대상으로 등장하고 또 뭔가 이렇게 슬프고 센티멘탈한 이미지로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왜 보들레예요? 제가 느끼는 보들레르 시 이미지는 도시에서 마구되고 버려진 주변 같은 이미지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보들레르 시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해석은 동상이몽이었는데 사실 보들레르가 등장할 때 왕선동 작가는 보들레르의 시에서 어떤 영감을 받거나 흥미를 느껴서 그런 작업을 한 건데, 그죠? 근데 저는 왜 보들레르의 시나 비평 말고 그림이라고 키 컨셉을 잡았냐면요. 오늘 말없음에도 이 작가가 해당돼요. 여기 말이 굉장히 수다스러운 이 작업들을 저는 말없음이라는 키 컨셉과 합쳐놨는데 언어 내지는 개념 내지는 상당히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민한 작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작가들 중에는. 근데 지금 왕선정 작가처럼 어떤 되게 거리가 좀 있는 보들레르 시를 읽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든가 보들레르 시에서 어떤 이미지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렸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드물어졌거든요. 그 점에서 유효한 개념이나 태도나 아니면 이론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좀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 비평 말고 그림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제 설명이 왕 작가의 말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르니까 이따가 또 그런 얘기를 다 제가 키 컨셉을 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얘기 떠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뽑았는데요. 이거 지금 이 작가입니다. 백경호 작가. 네.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드라이브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쓰는 글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자기 작업에 일종의 명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2층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작업들 그리고 아래층에 지하에 왜 이런 식의 설치 구조물 비슷하게 페인팅하는 그리고 브러쉬 스트로크를 되게 강조하는 식의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랑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 하는 거랑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라이브라는 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욕망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이 작가가 꿈꾸는 게 말하자면 이 작가는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작업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펜 가지고 되게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비슷하게 디자인과 결합된 것 같은 그림도 그리는데 브러쉬 스트로크를 되게 이렇게 강조하는 식의 구조물 쉐이프트 캔버스 작업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한테서 역사적으로 저는 되게 이렇게 냉정한 어떤 그림에 대한 메타 해석, 메타 비평적인 작업 방식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광기에
같아서 아니면 정말 그 그린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막 자기를 푸시해가지고 막 달려나간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런 기존 해아들의 스타일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거는 꼭 백작가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 작업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붙여봤고요. 저는 여기 나온 작업들이 다 관심 있고 재밌었지만 특히 제가 보면서 뭐 이성희 작가를 제가 전시 볼 때 옆에 있어서 알 텐데 되게 뭐랄까 이 공간이랑 정말 적절하다고 했던 작업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저쪽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들입니다. 저 그림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작가가 잠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 잠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좀 그려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되게 스터디하듯이 그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근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터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회화는 각 화가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수천, 수백, 수억 개, 수십억만 개로 정의될 수 있는